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를 부르려는 걸 경찰이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흔히 영화에서 보는 취조실 장면 다들 아시죠? 형사는 막 책상을 내리치고 용의자는 겁에 질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로 그런 압박적인 상황에 만약 우리가 놓인다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에요. 수사관이 변호사를 부를 권리를 딱 막아버렸을 때 그 이후에 내가 한 모든 말이 법정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자,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적인 문제를요,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이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주인공 민수 씨를 만나보시죠. 민수 씨는요,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. 너무 억울했죠.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. 근데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니까 그 차가운 공기, 그 분위기가 사람을 압도하잖아요.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민수 씨는 덜컥 겁이 났고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한 거죠. 바로 이 대답.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수사관은 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오히려 민수 씨를 위하는 척하면서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요청을 그냥 묵살해버린 겁니다.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민수 씨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진술 조서에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. 수사관의 저 한마디가 민수 씨의 삶을 결국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저 발언이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로 구속된 상태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걸까요? 그럼 민수 씨의 저 자백은 이제 유죄 증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? 이제 이 모든 의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. 법원은 과연 민수 씨의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법원의 판단은 이 세 가지 명확한 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 판결들은 단순히 민수 씨 한 명을 구해준 걸 넘어서요,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. 아주 명확합니다. 구속이 됐든 안 됐든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거대한 수사기관과 힘없는 개인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는 무기대등의 원칙의 핵심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.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그렇게 변호사를 맡고 얻어낸 자백은 위법 수집 증거라서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. 쉽게 말해서 절차 자체가 반칙이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이 뭐든 간에 그냥 무효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, 변호사를 막는 행위는 단순히 증거를 못 쓰는 걸 넘어서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라고까지 규정했어요. 그러니까 민수 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,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한번 알아보죠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범인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. 이게 바로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인 셈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수사기관은 강력한 공권력, 수많은 정보, 법률 전문가들까지 다 가지고 있죠. 그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? 보통은 혼자,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. 바로 이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변호인을 부를 권리는 개인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었잖아요.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
당황하지 않고 이 단계만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? 제일 먼저 자기 의사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합니다.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습니다. 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.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. 만약 수사관이 요청을 거부하잖아요? 그럼 그 사실 자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.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. 설령 그 압박감 속에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해도요,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재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.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그 위법하게 얻어진 자백의 증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유명한 법률 격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네요. 법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지만 그 권리를 깨워서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뜻이겠죠.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률적인 방패 하나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. 바로 안다는 것, 즉 지식이라는 방패죠. 이 지식이 언젠가 필요할 때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.